안녕하십니까. 자, 이제 여러분들하고 이제 문장의 종결부터 시작을 합니다. 자, 이 부분은 무엇에 대한 얘기냐면 문법 기능이라고 일반적으로 설명하는 부분이에요. 문법 기능. 그러니까 기능적인 요소들이 들어있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존대 표현이라든가 문장의 종결 끝부분을 어떻게 해서 의향을 어떻게 자신의 화자의 의도를 어떻게 드러내느냐. 그죠? 그 다음에 사동이다, 피동이다,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자, 그런 것들을 전부 다 공부하는 것이 바로 문장의 문법 기능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문장이라는 단어 안에 얘를 집어넣은 것은 당연히 문장을 만들어 놓고 그 문장을 어떻게 꾸미느냐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문장의 종결은요, 별로 어려운 건 없어요. 자, 첫 번째 보시면 평서, 의문, 명령, 청유, 감탄 있죠? 뭔지 다 아실 거예요. 그죠? 평서, 그 다음에 명령, 의문이 먼저 나왔네요. 순서대로, 교재 순서대로 하죠. 자, 의문, 그 다음에 명령, 그 다음에 청유, 그 다음에 감탄. 자, 이것들은 문장의 종결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평서형 종결, 의문형 종결, 명령형 종결, 청유형 종결, 감탄형 종결이 있다. 종결의 방법이다. 그러니까 당연히 뭐죠? 종결 어미. 종결 어미를 통해서 평서도 만들고 의문도 만들고 명령도 만들고 청유도 만들고 감탄도 만든다. 그래서 문장의 끝부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종결 어미를 통해서 이렇게 다양한 문장 형태를 만들어내는데 그 문장은 결국은 화자, 그 말을 하는 사람, 화자의 무엇이 의향, 의도가 거기에 드러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그 의향, 의도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이렇게 5가지로 나눈 거예요. 평소형은 그대로 뭔가 정보나 사실 정보라든가 나의 감정을 그대로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거고, 의문이란 건 뭐예요? 말 그대로 대답을 끌어내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고요. 명령이란 건 뭐죠? 상대방이 어떤 행동을 하기를 요구하는 것이고요. 청유란 건 뭐죠? 함께가 중요한 거죠. 포인트는 함께. 감탄은 뭐예요? 감정을 두드러지게 드러낸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녀석은 의문에서는 대답, 그죠? 정보를 요구하는 게 가장 두드러진 역할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 명령이라는 것은 청자의 행위, 청자가 어떤 행동을 하기를 기대하고 있다라는 거. 청유라는 것은 뭐예요? 청자뿐만 아니라 청자와 그 다음에 화자가 뭘 한다? 함께. 포인트는 요거죠? 함께 하기를 원하는 부분. 됐죠? 감탄이라는 것은 감정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그런 표현이다. 그 정도로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고, 각각 어떤 종결 어미를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암기사항이라기보다는 그냥 이해 요소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 녀석은 문장의 종결, 이 지금 나와 있는 문장의 종결은 문학에서 많이 이야기를 해요. 시에서의 어조를 얘기할 때 이거 많이 써먹습니다. 예를 들어서 평소형 다로 주로 끝난다면 굉장히 단정적인 어조다라는 말을 쓰고요. 그 다음에 무슨 감탄이다 그러면 감정을 겉으로 많이 드러낸다라는 표현을 많이 쓴다거나 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문학하고 연결해서 많이 써먹는 부분이기도 하다. 뭐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예문을 통해서 여러분들하고 한번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읽어보시면 돼요. 여기는 암기가 아니에요.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맨날 암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요건 외우세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좀 죄송하긴 합니다만. 자, 이해를 하시면 암기는 따라온다 그랬어요. 자, 봅시다. 나는 밥 먹는다. 다 평서문이죠. 너 밥 먹니? 의문문이죠. 밥 먹어라. 명령형이죠. 밥 먹자, 함께 하자, 그래서 청유. 그 다음에 밥 먹는구나. 그래서 놀람을 나타내는, 느낌을 나타내는, 느낌을 표현하는, 감정을 나타내는 것. 그래서 포인트는 대답을 요구한다, 행동을 요구한다, 함께 하려 한다, 느낌을 표현한다. 이것들을 포인트로 잡으시면 되겠고요. 먼저 평서문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자, 종결 어미를 주로 다로 사용합니다. 근데 다만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나머지들을 눈여겨보시면 되겠습니다. 난 보리를 사랑한다. 뭐요? 내 마음속에 있는 것에 대한 나의 정보를 전달하는 거죠. 내 마음의 정보를 전달하는 거예요. 보리가 좀 내 말을 잘 듣더라 라는 표현. 이것도 정보죠. 근데 내 마음에 있는 것을 전달하기보다는 상황, 지금까지 내가 체험한 상황, 새로운 사실, 느낀 사실, 이런 것을 전달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나는 뭐라 평생 함께 하리라 그랬어요. 미라라고 한다면 뭐예요? 나의 의지를 드러내는 거죠. 의지를 드러내는 건 당연히 평소형이에요. 묻는 거 아니죠? 행동 요구하는 거 아니죠? 함께 하자고 하는 거 아니죠? 무슨 말이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녀석은 의지를 나타내는 것이라. 그래서 평소형에 들어간 거고요. 그 다음에
보리야, 꼭 내가 너를 지켜주마. 약속이죠. 약속이라는 것도 내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나머지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형 하면 다만을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종결어미가 나와 있을 때 가만히 있어 얘가 어디 들어가지라는 고민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그 고민을 다 읽으시면서 떨쳐버리시면 되겠습니다. 약속 평서문이라고 했어요. 내 마음을 드러냄으로써 약속을 하게 된다. 청자에게 요구하는 바가 전혀 없습니다. 동물에게 너무 사랑을 주면 안 되느니라. 우리 어머님, 아버님이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가 제게 자주 하시는 말씀이죠. 아, 넌 걔를 너무 좋아하는 것 같다. 에? 걔 죽으면 어떡하려고 그러지? 아우, 생각하기도 끔찍해요. 그죠? 예. 자, 사람을 좀 좋아해봐라. 막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자, 안 되느니라. 이거 뭐예요? 원칙 평서문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뭐예요? 원칙을 전달한다는 거예요. 그죠? 이름이 다, 선생님 이거 다 왜 안 해도 돼. 그냥 원칙 평서, 원칙을 전달하는 거 맞네. 받아들이시면 끝나는 거예요. 됐죠? 보리도 동물이었다. 이건 좀 예스런 표현이죠. 확인이죠. 그죠? 동물임에 틀림이 없지라는 확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확인 평서. 그래서 약속 평서문, 원칙 평서문, 확인 평서문과 같은 것들도 평서문에 들어간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이 교재를 통해서, 이 자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받아들이시면 끝납니다. 그렇죠? 뭐뭐해 주마, 뭐뭐하느니라, 뭐뭐하렸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약속, 원칙, 확인. 그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높임법하고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뒤에는 뭐 이런 걸 많이 안 합니다. 왜 그런고 하니 나중에 높임 표현에서 정리 들어갈 때, 높임 표현에서 여러분들하고 수업을 할 때에 요거에 대한 얘기를 더 할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해라차, 하게차, 하오차, 하십시오차. 아, 이런 게 있구나 정도로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뭐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이런 게 있구나 정도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의문문 한번 볼게요. 화자가 청자의 대답을 요구하는 거 맞죠? 그죠? 대답을 요구합니다. 근데 여기에는 뭐예요? 판정, 설명, 수사 의문문이 있습니다. 자, 이것도 이름을 그대로 이해하시면 돼요. 판정 의문문, 그죠? 판정 의문문. 그 다음에 설명 의문문. 그 다음에 수사 의문문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보시면 되죠. 판정, yes와 no를 예와 아니오를 판정해줘 하는 판정 의문문. 설명 의문문 뭐예요? 의문을 나타내는, 영어로 치면 의문사라고 그러죠? 우리말로 하면 물음말이라고 하는데, 그죠? WH. 그죠? 물음말에는 어디 갔었니? 이런 거 있죠? 예, 아니오로 대답할 수가 없고, 어디를 갔었다는 것에 대해 설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명 의문문. 수사 의문문은, 이건 뭐예요? 어떤 표현의 어떤 강도를 높이기 위한, 그죠? 효과를 주기 위한 수사법상의 의문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얘는 뭐예요? 대답 요구가 주된 목표는 아니더라 하는 게 수사 의문문이다. 그것만 여러분들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판정 의문문 한번 보세요. 점심 먹었냐? 아니요.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무얼 먹을까? 그럼 뭐예요? 예, 아니요가 아니라 된장찌개요, 피자요, 뭐 이런 거 하는 거죠. 그 다음, 수사 의문문은 대답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근데 얘도 또 여러 가지로 나와요. 반어, 감탄, 명령 의문문이라고 그랬는데 어려울 거 없습니다. 자, 우리나라가 월드컵 우승 한번 못할까? 이렇게 얘기하면 주변에서 못하지 마. 우리나라가 어떻게 월드컵에서 우승을 해?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죠? 근데 월드컵을 보면 정말 우승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 강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강팀들이 옛날에 수없이 많은 아프리카라든가 아시아의 식민지를 지배했던 나라들이 주로 강팀이죠. 그죠? 프랑스, 영국, 뭐 이태리, 포르투갈, 뭐 이런 팀들이 강팀들입니다. 그러니까 뭐 국민성이 거기 나오는 것 같아요. 그죠? 독일, 뭐 이런 팀들. 독일 같은 경우에 세계를 제패하려고 막 했었던 히틀러 막 떠올리시잖아요. 그래서 독일이 축구할 때 보면 제일 무서워요. 유명한 선수가 없어. 올 월드컵에서는 독일이 좀 힘을 못 쓸 것 같아요. 그런데 막 결승까지 막 올라가고 그런 거 보면, 야, 독일이 정말 세계를 제패까지 못했다 하더라도 수없이 많은 나라들을 그렇게 괴롭힐 수 있었던 그런 뭔가 면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지배 쪽이 그런 쪽이라면 지배 당하는 쪽에서도 잘하는 팀들이 있죠. 예를 들면 브라질이라든가 이런 나라들은 피지배 국가이면서도 뭐 잘하는 그런 나라들이죠. 자, 어쨌거나 이건 뭐 그냥 딴소리였고, 우리나라가 월드컵에 우승 한번 못할까? 이건 뭐예요? 반어 의문문, 강한 긍정.
그렇죠. 못할까? 이렇게 한다면 정말 궁금해서 하는 거고, 우리나라가 못할까?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할 수 있다. 우리나라라고 못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라는 자신의 강한 긍정의 의미를 드러내는 거.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좋을까? 이건 뭐예요? 대답하는 거 아니죠. 대답하라는 거 아니죠. 감탄 의문문. 그래서 여긴 뭐예요? 느낌표를 뻥 찍어주기도 한다. 이런 얘기죠. 자, 수사 의문문에 감탄의 경우에는 의문문임에도 의문형 종결음이 까가 붙었음에도 불구하고 느낌표를 찍었다. 왜? 감탄문의 성향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얘를 감탄문이라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의문문이라고 하셔야 되겠고요. 어서 훈련하지 못하겠니? 우승하려면 훈련해야지, 이놈 새끼들아. 그래서 이건 뭐예요? 명령하고 있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종결음에 의해서 문장의 형태가 결정이 되지만 그 상황에서 쓰임에 따라서는 의문문이 의문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다른 것의 역할을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종결어미로 보면 평서문인데 다른 역할, 의문문인데 다른 역할, 명령문인데 다른 역할들을 할 수가 있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부정의문문, 확인의문문. 요거는 대답이 중요해요. 부정의문문은 특히 영어하고 좀 반대로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날씨 참 안 좋지? 그러면 예, 안 좋아요? 아니요, 좋은데요. 이렇게 한다는 거면 여러분들이 잘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확인의문문은 말 그대로 확인한다는 얘기죠. 조금 전에 밥 먹지 않았니? 또 처먹어? 돼지 새끼야. 이럴 때 쓰는 말, 확인의문문. 됐죠? 자, 근데 지금 선생님이 조금 전에 밥 먹지 않았니? 또 처먹니? 돼지 새끼야? 뒤에 있는 말들까지 생각해서 밥 먹지 마라. 이건 명령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깔끔하게 그 문장만 가지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의문문은 정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얘는 의미론적으로 문제가 잘 나오는 거예요. 그죠? 여러 개의 의문문을 주고서 같은 의미로 쓰이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의향과 의도를 구분하는 형태의 문제들이 잘 나온다. 그걸 아시면 되겠고요. 명령문 보겠습니다. 자, 명령문의 조건은 뭐예요? 주어가 듣는 사람. 반드시 그 행위를 상대방이 청자가 하기를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청자가 뭘 해야 되는 거죠? 네, 그 행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어가 듣는 사람. 그 다음에 서술어는 동사. 그죠? 네, 행위를 말하는 거니까 동사를 넣는다. 시간 표현의 사용이 불가하다. 앞으로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과거 형태로 만든다거나 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제약들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특히 문학작품에 들어가서는 시적 허용에 의해서 이런 것에서 벗어나는 경우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거 잘 확인을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예문 한번 보시면 버려! 몸에 좋은 현미를 먹어라. 명령 형태. 건강을 원한다면 현미를 먹으라. 명령 형태인데 여기 직접 명령과 간접 명령이라고 했어요. 여기서 직접 명령과 간접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구분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냐면 이 직접과 간접은 그 청자에게 직접 이야기를 하느냐 안 하느냐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야 몸에 좋은 현미를 먹어라 라고 얘기를 하면 청자를 앞에 놓고 주로 하는 말이고, 그죠? 근데 여기서 건강을 원한다면 현미를 먹으라, 이건 뭐예요? 어딘가에 공표하는, 공식적으로 그 사람에게 직접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로 다수를 향해서. 그래서 여기 매체라 그랬죠. 신문기사나 책이나 플래카드 같은 경우에 이런 걸 사용한다라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다음과 같은 명령문에 해당한다 그랬어요. 자, 이거 뭐예요? 보리야, 새로 산 사료를 먹으려무나. 허락명령문이라고 그랬죠. 무슨 얘기냐면 너도 하려무나, 뭐뭐 하렴, 줄이면 려무나, 줄이면 뭐뭐 하렴,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건 뭐예요? 명령이면서도 여기에 뭐가 들어있다? 허락하는. 그죠? 너도 이제는 할 수 있으니 해. 이렇게 되는 거죠. 너도 해도 되니까 해. 그 다음에 체할라. 이거 경계. 뭐뭐 할까 걱정이다 하는 경계 명령이라고 그랬죠. 경계라는 것은 말 그대로 무엇을 경계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겠죠?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만 주의하시면 되겠어요. 뭐뭐 하려무나가 허락명령문. 허락명령문이라는 이름 자체를 외우라는 게 아니에요. 얘도 명령에 들어가면서 이런 의미구나. 그죠? 그 다음에 뭐뭐 할라가 얘도 들어가는구나. 이 정도로 그렇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청유문 한번 볼게요. 청유문. 자, 청유문은 뭐뭐 하자, 뭐뭐 합시다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 건데요. 우리 성적 향상을 위해 토의를 하자 그랬어요. 자, 분명히 조건에 위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화자와 청자 앞에 있는 명령문하고 동일합니다. 서술어는 동사, 그 다음에 시간 표현 사용 불가 하나만 다르죠. 명령문 같은 경우에는 주어가 누가 돼야 돼요? 청자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런데 청유문 같은 경우에는 청자와 화자가 모두 어떤 행위의 주체가 된다는 거. 그것만 여러분들 아시면 됩니다. 자, 우리 성적 향상을 위한 토의를 하자. 그럼 뭐예요? 우리 속에 나와 그 다음에 청자가 모두 포함된다는 얘기죠. 반장 출석 좀 빨리 부르자. 빨리 부릅시다. 라고 얘기했다면 이건 뭐예요? 분명히 청유 형태이지만 청자의 행동을 요구하고 있죠.
그래서 항상 제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을 거예요. 그죠? 문법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설명하는 것들은 다 거짓말이다. 제가 문법 수업을 할 때 대부분 거짓말을 하게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왜? 원칙을 설명해 드리지만 모든 것들이 원칙에서 벗어난 것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이죠. 그걸 여러분들이 주의를 해 주시라. 뭐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도 이제 한마디 하자. 화자의 행동을 제안하는 청임은 있죠. 나도 이제 한마디 하자. 이거 화자의 행동을 제안하는 청임은. 됐죠?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주체가 내가 돼요. 그래서 이 두 개는 예외가 됩니다. 예외가 되는데 일반적인 원칙은 분명히 일반적인 원칙으로 정리해 두시고 이렇게도 쓸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감탄문이 되겠습니다. 자, 감탄문 말 그대로 감정이 드러나는 거. 자, 여기 뭐예요? 청자를 의식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화자가 청자를 의식하지 않고 자기중심적인 겁니다.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 그래서 구나, 군, 어라, 알아. 어라, 알아 같은 경우는 명령 형태지만, 명령문에 쓰이는 것이지만, 여기에 감탄문으로도 쓸 수가 있죠. 그죠?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다음에 보조사 그려. 이건 보조사 그려 같은 경우에는 이 녀석이 보조사여서 붙여 쓴다라는 것 자체도 일단 중요합니다. 그리고 감탄문으로 쓰인다라는 것도 여기서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보리는 내 말 참 잘 듣는구나, 예쁘구나, 짜기로구나, 구나 시리즈들입니다. 그죠? 동사어간에다가 형사어간에다가 천, 이 뒤에다가 어미 붙인 거. 이건 뭐 이쯤 되면 여러분들 쉽게 다 이해할 수 있는 녀석들이고요. 말 가라, 추어라, 맑도다. 그 다음에 뭐뭐하 구리, 말습니다, 그려. 이게 바로 보조사 사용한 거죠. 뭐뭐 했는걸, 뭐뭐 했는데, 뭐뭐거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감탄문에 쓰일 수 있는 어미와 조사에 해당한다는 거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녀석은 문법적인 내용 중에서도 의미론적인 부분으로 많이 출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서문인데, 의문문인데, 명령문인데, 청의문인데, 감탄문인데 그런 종결음을 가지고 있는데 살짝 미세한 의미 차이를 가지고 있는 녀석들, 그것에 대한 문제들이 많이 나온다는 걸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당연히 존대 표현에 의해서 다른 어미들로 차원들이 달라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우리말을 공부할 때 가장 어려운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일 거예요. 그래서 어미 부분이 막 바뀌는 부분. 그죠? 근데 우리는 한국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전혀 걱정할 것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했고요. 뒤에 있는 정리 노트 만들기 굉장히 간단하게 짤막하게 되어 있어요. 거기 채워주시고 문제풀이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풀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부터 한번 보시죠. 문장의 종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찾으라고 그랬어요. 어떤 종결 어미를 사용하는가에 따라서 5가지 문장 형태, 그렇죠? 명령, 평서, 청유, 의문, 감탄의 5가지 형태가 있죠. 문장의 종결은 화자의 의향, 그렇죠? 화자의 의향,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느냐, 어떤 마음이냐를 드러내는 것,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다. 맞는 설명이죠. 동일한 종결어미라 하여도 발화시 억양에 따라 다른 의향을 드러내는 의문이지만 대답을 요구하지 않고 다른 명령의 형태로 쓰일 수 있다든가 그런 것이 있다 그랬죠. 자, 다 맞는 얘기들이네요. 그 다음, 평서문은 화자가 청자에게 요구하는 바를 전달할 때 사용하는 문장이다 그랬어요. 자, 요구하는 바를 전달한다. 이건 뭐라 그랬습니까? 주로 명령이죠. 청자가 무엇을 하길 바라는 것, 명령 형태. 1번은 4번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2번. 문장의 종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걸 찾으라고 했어요. 의문문은 화자가 청자로부터 어떤 정보를 얻어내기 위해 사용하는 문장이다 그랬어요. 자, 청자로부터 어떤 정보를, 그렇죠. 뭔가 대답을 요구하고 있으니까 맞죠. 화자가 청자의 특정 행동을 끌어내고 싶을 때 사용하는 특정 청자의 행동을 끌어내는 것. 사용하는 문장이 명령문. 그렇죠. 맞는 설명이죠. 청유문은 명령문과 유사하지만 청자가 다수라는 차이점. 자, 명령이나 청유는 모두 다 청자의 어떤 행위를 요구하는 것은 틀림이 없어요. 근데 청자가 다수. 이 숫자에는 전혀 관련이 없죠. 중요한 것은 명령은 청자가 어떤 행위를 하는 것을 요구하는 거라면 청유문 같은 경우에는 청자와 and 누구? 화자가 들어간다는 것만 알면 된다 그랬죠. 물론 이것들은 다 원칙적인 얘기들이고
상황에 따라서 특히 시문학 같은 경우는 많이 바뀐다라는 얘기 했었습니다. 감탄문은 청자를 의식하기보다는 화자 자신의 감정에 대한 의식을 더욱 클 경우, 그렇죠? 청자는 상관없이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는 게 더 주를 이루고 있다. 그래서 2번에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3번. 문장이 이질적인 거. 나는 이 세상에 너를 가장 사랑한다. 그래서 나는 사랑한다. 종결어미가 어떻게 됐었어요? 평서형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사람 말고 너의 일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려무나 그랬어요. 가지려무나라고 쓴다면 이건 뭐라 그랬습니까? 려무나의 줄임말이라 그랬죠. 그래서 얘는 명령형이라 그랬어요. 그죠? 명령형의 형태다. 자, 그 다음에 너는 기분 상하게 그런 말을 자꾸 하더라. 그죠? 하느니라, 지켜주마. 이런 것은 이제 약속을 하게 되는 거죠. 그쵸? 예. 그죠? 이런 것들은 원칙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라고 보시면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모두 평서문에 해당하는 녀석이고 1번만 1번만 평서문이 아닌 형태죠. 명령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 안 좋지, 기분이 안 좋지, 부정의문이죠. 부정의 의문에서는 이거 사실 어려운 건 아닌데 당연히 누구나 다 아는 거예요. 근데 영어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헷갈리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서 한번 출제를 해 본 것이고요. 1번, 예, 아니요. 예, 좋지 않아요. 안 좋지를 그대로 받아들이려면 당연히 여기에 yes가 들어가야 되는 거고, 그죠? 안 좋지인데 반대로 얘기하려면 당연히 no가 들어가야 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 문장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뭐냐고 했어요. 너처럼 똑똑한 아이가 이 시험을 통과 못할까? 그럼 뭐예요? 당연히 통과할 것을 확신하는 거죠. 확신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긍정이나 부정의 대답을 요구하는 판정 의문문이다. 판정 의문문? 아니죠. 대답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얘는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수사 의문에 들어간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수사 의문문에 들어가는 녀석. 강한 긍정의 의미를 갖는 반어 의문문이다 그랬는데, 그렇죠. 강한 긍정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강한 긍정.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감탄의 의미를 나타내는 감탄 의문이다. 아니죠. 그 다음에 상대 행위를 요구하는 거 아닙니다. 여기서는 분명히 통과할 것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더욱더 부각시키는 녀석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6번. 자, 보기의 문장과 차이점을 가장 잘 설명한 건 뭐냐 그랬어요. 조금 전에 밥 먹었지. 조금 전에 밥을 먹지 않았니? 그죠? 자, 그렇다면 두 개의 문장 간의 차이점이 되겠죠? 두 개의 문장 간의 차이점. 밥 먹었니? 하고 밥 먹지 않았니? 이렇게 보면요. 밥 먹었니? 이건 정말 궁금해서 묻는 녀석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렇죠? yes나 혹은 no. 그죠? 그래서 판정을 요구하는 판정 의문문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얘는 뭐예요? 밥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를 대답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를 확인하려고 한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 수 있죠? 뭔가를 확인하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자, 먹었잖아. 틀림없이 먹었는데 이 새끼 또 처먹으려고 그래.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그래서 사실 여부의 판정을 요구하고 오케이 맞죠?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려고 한다.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유문의 일반적인 제약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해당하지 않는 거 찾아라 그랬습니다. 목적어를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듣도 보도 못한 녀석이 나왔어요. 주는 화자와 정자를 포함하여야 한다. 됐죠? 그 다음에 서술은 동사, 그렇죠? 시간 표현 사용 불가. 그래서 이 녀석은 명령문하고 청유문의 공통 요소라 그랬어요. 이 부분만 명령문하고 청유문이 다르다 그랬죠? 그죠? 요거는 청유문에 쓰이는 거고, 명령문 같은 경우에는 주체가 누가 되어야 된다? 청자가 주체가 되어야 한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1번이 정답이었고요. 8번. 보기의 문장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건 뭐냐 그랬어요. 우리 이제 다른 한 건을 이야기하자. 뭐예요? 그렇다면 청유네요. 뭐뭐 하자. 나도 이제 한마디 하자. 청유네요. 청유는 청유인데 나가 나오고 있고 우리가 나오고 있다는 것만 차이가 있다 그랬죠. 자, 앞에서 공부한 내용들이에요. 기억과 니은은 문장 모두 청유형 어미가 쓰이고 있다. 맞는 얘기고요. 청유문이고 니은은 명령문이다 그랬는데 이렇게 보시면 안 되죠. 그죠? 자, 그 다음에 기억에는 주어가 화자와 청자를 포함하지만 니은의 주어는 청자가 포함되지 않다. 맞죠? 니은 문장은 일반적인 청유문의 제약 조건을 지키지 않은 거. 맞죠? 정답은 2번입니다. 자, 둘 다 청유문이에요. 둘 다 청유문인데
니은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조건에서 약간 벗어난 형태라는 것만 아시면 되겠고요. 자, 기역 디귿 상황에 따라서 억양을 가장 잘 설명한 건 뭐냐 그랬어요. 자, 밥 먹어라는 문장이 있어요. 의문일 때는 이게 거의 만국 공통일 거예요. 높이죠. 밥 먹어, 밥 먹어. 높입니다. 그죠? 근데 명령일 때는 보통 뭐예요? 근엄하게 쫙 깔아주죠. 그 다음에 감탄일 때는 뭐예요? 낮춰주는 형태입니다. 감탄 같은 경우는 야, 우리 애가 밥을 먹어. 이렇게 내려가죠. 그죠? 우리 애가 그렇게 밥을 안 먹던 애가 요즘 공부를 재미를 붙이더니만 밥도 잘 먹어. 이런 식으로 하죠. 그게 이제 감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장의 성격이 이질적인 것은 무엇이냐 그랬어요. 드디어 내가 시험에 합격했도다. 너는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 기분이 무척 좋습니다. 그래요. 오늘 네 모습이 더욱 멋져 보이는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럼 문장 성격 이질적인 거. 도다, 까, 려, 대 전부 다 느낌표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죠? 근데 이 녀석은 뭐예요? 의문 부호를 붙여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 녀석이 바로 뭐예요? 수사 의문문이에요. 수사 의문문. 자, 전부 다 수사 의문문이 감탄의 의미로 쓰이고 있는 예입니다. 그래서 이 녀석이 문장의 성격이 전부 다 감탄이지만 이 녀석만 다른 거죠. 그렇죠? 그래서 감탄문, 요거는 특히 뭐라 그랬어요? 보조사 주의하라고 그랬죠? 보조사 주의하라고 했었던 보조사. 이걸 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형태로 문제가 나오는지 알겠죠? 결국은 의미와 그 다음에 종결 형태 사이의 관계예요. 종결 형태는 5가지로 나뉘어져 있지만 그 5가지의 종결 형태가 실제 상황에서 쓰일 때는 다른 종결 형태와 같은 의미로 사용되게 된다는 그 포인트만 여러분이 잘 잡으시면 전혀 어렵지 않게 문제를 풀 수가 있을 겁니다. 정말 쉬어가는 코너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별로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셨으리라고 믿고요. 자, 이제 다음 단어는 높임 표현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겠습니다. 자, 높임 표현.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 문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높임 표현이 다양하게 발달되어 있는 나라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만의 특징이기 때문에 언제든 어떤 시험이든 문제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미리 좀 예습 좀 해주시고 앞에 것까지 차근차근 복습 잘 해주시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